안녕하세요. 김세라 변호사입니다. 구독자가 100명이 넘었더라고요. 그래서 감사드리고 제가 바쁘지만 틈틈이 시간을 내서 컨텐츠 준비하고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댓글로 궁금한 것들, 변호사가 이런 거 한번 다루어줬으면 좋겠다 하시는 것들 올려주신 분들도 계시던데 또 올려주시면 제가 준비해 보도록 할게요. 오늘은 제가 어떤 걸 할까 고민을 하다가 오늘 제가 갔던 재판과도 관계가 있는 주제를 한번 정해봤어요. 소송 대리인인 변호사가 증거를 낼 때 실수를 해서 그 당사자가 범죄자가 된 사례예요. 그리고 실제 제가 겪었던 일들도 많고 제가 이제 소송 끝나고 고소를 하기도 했었거든요. 제가 사실 지금 13년 차 송무만 쭉 해온 변호사인데 그러다 보니까 얼마나 많은 소송을 했겠어요. 물론 저도 실수한 적도 있었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과정에서 알게 된 어떻게 보면 고급 정보이거든요. 그래서 잘 들어두시고 또 내가 소송을 진행하고 있을 때도 주의할 점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증거를 잘못 내면 범죄자가 될 수도 있어요. 오늘 제가 재판에 갔던 사건에 대해서 얘기해드리면 결론적으로는 상대방 변호사가 지난번에 냈던 준비 서면과 증거 때문에 상대방 당사자가 범죄자가 될, 그러니까 전과가 생길 위기에 처했다고 볼 수가 있고, 그걸로 오늘 재판에서 재판장이 상대방 변호사한테 주의를 줬어요. 조심해라. 그리고 저 역시도 상대방 변호사한테 이제 그런 행동을 하는 거는 주의해달라고 전해달라 경고를 했죠. 어떤 일이었냐면 지난 그 준비서면에 뭐라고 써 있었냐면요. 상대방은 우리 의뢰인이 바람을 피고 있다고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외도를 주장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증거로 어떤 남성이 우리 의뢰인의 집 근처에 이렇게 주차를 해놓고 계속 이제 주차되어 있는 그런 것들을 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계속 언제 차량이 왔고 그다음 몇 시간 동안 있었고 혹은 그 다음 날까지 있었고 그런 것들을 한 3개월 정도 날짜별로 빼곡하게 정리해서 준비 서면에 냈어요. 그리고 그 우리 의뢰인 집 앞에서 찍히는 그 남성의 사진도 내고요. 때로는 의뢰인과 남성의 차량이 같은 장소에 있었던 것도 이제 냈어요. 주장을 해요. 그때 같이 있었고 그때가 언제 몇 월 며칠 몇 시인데 그때부터 몇 시간 동안 차량이 같은 곳에 있었다. 둘이 만났을 것이다. 이런 식으로 3개월 분이 빼곡하게 준비 서면에도 적혀 있고 증거도 내져 있고요. 앞에 찍힌 사진이라든지 이런 것도 내져 있고. 자, 이거 외도의 증거라고 자신 있게 낸 것이겠죠. 물론 실제로는 외도와는 무관했고 저희는 이제 반박하는 서면을 내고 증거도 냈는데 이게 외도인지 아닌지는 판단은 이제 이혼 소송 하시는 판사님이 하시겠죠. 그 결과를 외도인지 아닌지를 말하려는 게 아니에요. 자, 상대방이 이렇게 특정인의 차량이 어디 있고 몇 시간 동안 주차돼 있었는지 이걸 어떻게 이렇게 정확하게 쓸 수가 있었을까요? 실제로 이 위치 정보가 맞았거든요. 그 남성한테 확인해 보니까 맞았던 거예요. 왜냐하면 이거는 한 가지밖에 없어요. 상대방이 그 남성의 차량의 위치 추적 그런 기계를 설치해서 위치 추적을 했던 것입니다. 실제로 그 차량을 보니까 그 뭔가 달려 있었던 흔적도 있었고요. 근데 그냥 그 주장 자체로 위치 추적했던 걸 거의 자백한 거예요. 시간, 일시 이걸 너무 정확하게 딱 정리해서 냈다고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위치 추적기 설치하면 어떻게 되죠? 정확히 위치 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이 돼서요. 동의 없이 위치 정보를 수집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런 경우 스토킹 범죄도 되죠. 스토킹 행위가 뭐냐면 누구를 몰래 따라다니고 그 부근에서 기다렸다가 지켜보고 이런 것들이 스토킹 처벌법에 따른 스토킹 범죄거든요. 그런데 지금 준비서면의 내용만으로 그게 다 드러난 거잖아요. 따라다니면서 사진 찍고 위치 정보 수집하고 이걸 다 서면과 증거로 다 자인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만으로 범죄가 된 거예요. 자, 근데 일반인들은요, 이걸 잘 몰라요. 그냥 외도의 증거를 수집해야지 하고 자기 나름대로는 이제 수집을 해서 변호사한테 갖다 줄 거거든요. 근데 이제 이거 바람핀 증거입니다 하고 가져와도 이제 변호사, 법률 전문가가 사실은 증거를 내고 주장을 할 때는 검토를 해야 돼요. 검토를 해서 이게 우리 의뢰인이 범죄자가 될 수 있겠구나 싶은 것들은 함부로 내면 안 됩니다. 저희는 모두 그렇게 검토를 해서 증거를 내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상대방 변호사 같은 경우는 이것이
다 내고 시간 순서별로 준비 서면에 다 써서 냈으니까요. 이거는 그냥 변호사가 몰랐던 게 되는 거죠. 모르고 그냥 의뢰인이 갖고 온 대로 다 낸 거예요.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사실 변호사를 잘못 선임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사람 전과자가 될지도 모르겠어요. 자, 이 경우는 지금 상대방 변호사가 흔히 대형 펌으로 알려 있는 곳입니다. 자, 그런데도 이런 실수가 나왔다는 겁니다. 자, 다른 사례도 있었거든요. 자, 이거는 이제 좀 된 사례인데 역시나 상대방이 우리 의뢰인이 바람을 폈다, 외도 부정행위를 했다고 주장하고 있는 그런 사건이었어요. 자, 그러면서 어떤 남성과 우리 의뢰인이 어떤 식당에서 만나서 밥 먹고 있는 그 CCTV 영상과 영상 캡처본을 증거로 냅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했는지 모르겠어요. 아마 뭐 그 상대방이 그 식당 주인과 친하거나 특별한 관계였던 것 같아요. 물론 뭐 같이 이성끼리 같이 만나서 밥을 먹는 것 자체로 부정행위의 증거가 되기도 어려웠고요. 그리고 여기서도 변호사가 잘못한 거예요. 상대방이 어떤 다른 이성과 식당에서 밥 먹고 있는 그런 영상을 의뢰인이 갖고 오더라도 이걸 증거로 내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개인정보에 해당해요. 식당에서 손님이 언제 누구와 밥 먹고 있는지, 그리고 그 손님의 얼굴도 다 드러나게 이렇게 하는 그것은 그것 자체로 개인정보에 해당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식당 주인은 영업상 얻어낸 손님의 개인정보를 그 손님의 동의 없이 누군가에게 제공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개인정보보호법이 있어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역시나 징역 또는 벌금형에 처해질 수가 있는 범죄 행위예요. 그러니까 뭐 식당 사장님 처벌될 것이고 상대방 역시 공범으로 처벌될 수가 있는 것이죠. 이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변호사가 개인정보보호법에 대한 지식 없이 증거를 그냥 낸 사안이었어요. 이것도 역시 포털에 검색하면 나오는 네트워크 펌, 광고 펌이었거든요. 그 상대방 변호사가. 그런 경우가 있고, 또 이제 다른 사례를 말씀드리면 이것도 실제로 이제 상대방이 민사소송 끝나고 자기가 낸 증거 때문에 형사처벌받고 징역형을 받았어요. 그런 사건인데 뭐냐면 상간녀 소송 사안입니다. 우리 의뢰인이 상간녀 쪽이었고 상대방이 상간녀 소송을 제기했어요. 근데 남편과 우리 의뢰인 그 여성이 상의를 벗은 상태에서 껴안고 있는 현장을 급습합니다. 동영상을 찍어서 상간녀 소송을 제기했죠. 저는 상간녀 쪽 대리를 했고 이건 뭐 명확하죠. 부정행위가 명확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의뢰인은 위자료를 물어주게 됐죠. 상간녀 위자료를 물어주게 됐어요. 자, 근데 문제는 이게 아니에요.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이 상간녀 소송을 하면서 상의를 탈의한 그 영상을 모자이크 처리를 하지 않고 변호사가 그냥 낸 거예요. 그런 증거 많이 갖고 오시거든요. 근데 이거는 무조건 모자이크 처리를 해서 내야 돼요. 근데 그냥 낸 거예요. 그냥 모자이크 처리 안 하고 가슴이 다 나오게 전자소송에 증거를 올린 겁니다. 자, 그럼 어떻게 돼요? 법원 직원들 보겠죠. 실무관계장, 판사 다 보죠. 그리고 사건 담당하고 있는 원고, 피고의 변호사 사무실 직원과 변호사 다 보죠. 자, 그렇게 되면 이거는 뭐냐면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이 돼서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의사에 반해서 촬영한 것이 되고, 또 그 촬영물을 제공하고 공공연하게 상영하고 뭐 이런 부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촬영죄가 그렇게 처벌되고, 그 다음에 제공 상영죄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그래서 결국은 이제 저희는 위자료 소송, 민사소송 끝나고 고소를 했고요. 성특법 위반으로 고소를 했고요. 그래서 그 상대방은 위자료는 뭐 1,000만 원, 1,500만 원 받았지만 이제 징역형의 전과자가 된 겁니다. 변호사가 증거 낼 때 모자이크 처리를 안 했기 때문이었어요. 그래서 이게 사실은 얼마 전에도 이 비슷한 사례가 있었거든요. 그냥 무슨 다른 사람이랑 성관계하는 영상이라면서 그 소송 상대방의 그 영상을 그대로 냈어요. 그래서 이거 성특법 위반이다 제가 준비서면으로 얘기를 했더니 바로 그 증거를 철회하더라고요. 그런 일도 있었고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실제로 징역형으로 처벌된 경우도 있었고, 자, 이런 경우가 있어요. 변호사가 실수한 겁니다.
사실은 뭐 스토킹 처벌법, 성폭력 범죄 같은 경우 특히 계속 변하고 신설되고 합니다. 범죄라는 게 딱 고정돼 있는 게 아니라 계속 새로 생기기도 하고 변하기도 하고 해요. 그래서 변호사가 이를 잘 숙지하고 있어야 하고 변호사가 증거를 낼 때도 조심해야 합니다. 그래서 계속 또 공부를 해야 해요. 저도 계속 공부하고 칼럼도 쓰고 방송도 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이거예요. 저도 초년차 때는 실수한 것들이 많았고요. 증거도 잘못 내서 실수한 것들이 많았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내가 전문가, 법률 전문가라고 지금 밥을 벌어서 먹고 살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법이라는 것에 대해서만큼은 제가 잘 알고 있어서 내 의뢰인에게 피해가 가는 일은 없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상대방의 변호사의 너무 미숙함으로, 법률 지식의 부실, 미흡으로 상대방 그 당사자가 전과자가 되는 경우가 있어서 증거를 낼 때도 조심해라. 범죄가 안 되는지 확인하고 내라. 이런 것들을 알려드리고 싶었어요. 그리고 이거 참 변호사 선임할 때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죠. 예전에도 제가 변호사는 그 변호사 개인 소송 담당하는 그 변호사를 보고 선임해야 된다라고 소개하는 동영상을 올린 게 있거든요. 그래서 광고 보고 화려하게 보이는 로펌이라고 무조건 믿지 말고 나랑 커뮤니케이션 잘 되고 실력 있는 변호사를 잘 선택해서 선임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요즘 워낙 광고랑 네트워크 펌이 많잖아요. 광고펌, 네트워크 펌이 많은데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그 상대방 변호사의 실수로 그 당사자가 전과자가 됐던 사안의 절반 이상이 그런 대형 로펌이었어요. 그 홈페이지에 뜨는 화려한 경력 많은 변호사들이 다 내 사건을 회의에서 시간 들여서 본다? 그렇지 않습니다. 사건 담당하는 변호사가 내 사건을 보는 거예요. 그걸 주의하셔야 되고, 그래서 잘 알아보고 선임하셔야 되고, 꼭 기본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네이버 같은데 그렇게 바로 뭐 무슨 전문 변호사 해서 바로 뜰 정도면 광고비를 얼마나 많이 드리겠어요. 제가 뭐 듣기로는 뭐 1년에 몇십억 드린다 뭐 이렇게 들었던 것 같은데 그 광고비는 누가 내겠어요. 법률 소비자들, 사건 수임하는 소비자들 돈으로 충당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런데 또 그렇게 광고비도 많이 드는데 인건비도 비싼 그 변호사들이 다 붙어서 내 사건을 본다? 불가능한 것이죠. 그래서 지금 요즘에 소비자원의 그 로펌에 대한 신고가 많이 들어오고 있다고도 하거든요. 그리고 서울지방변호사회에서는 아예 불량 로펌 이렇게 해서 그 블랙리스트도 만든다는 그런 소식도 있고요. 그래서 이제 변호사 선임하실 때 주의하셔야 된다. 그리고 혹시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소송에서 증거를 내고 주장을 할 때 이런 요즘 엄격해지고 있는 개인정보에 관한 것들을 잘 지켜서 범죄가 되지 않게 내는 것들이 중요하다. 그것을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좀 길었네요. 김세라 변호사였습니다.